2025년 겨울, 대한민국 거리의 화려한 네온사인 아래에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균열이 자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습관처럼 켜는 스위치, 24시간 돌아가는 공장의 기계 소리, 이 모든 당연한 일상을 지탱하던 저렴한 에너지의 시대가 사실상 종말을 고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눈앞에 놓인 전기요금 고지서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수면 아래에는 한국전력공사, 즉 한전이 짊어진 20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부채가 텐리를 틀고 있습니다. 200조 원, 감이 잘 오지 않는 이 숫자는 대한민국 정부 1년 예산의 30%가 넘는 금액이며 단순한 기업의 빚을 넘어 한국 경제 전체를 위협하는 가장 위험한 뇌관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지난 레고랜드 사태 당시 채권 시장의 신뢰가 무너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목격했습니다. 기업들은 돈을 구하지 못해 흑자도산의 공포에 떨었고 금리는 천정부지로 치솟았습니다. 그런데 한전의 위기는 레고랜드 사태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대한민국 최고 신용등급인 AAA 등급을 가진 한전이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발행하는 한전채는 시중의 모든 유동성을 진공청소기처럼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은행보다 안전하고 금리까지 높은 한전채로 돈이 쏠리면서 정작 투자가 필요한 건실한 일반 기업들은 자금 조달의 길목이 막혀버리는 자금 구축 효과가 이미 현실화되었습니다. 이것은 경제학 교과서에 나오는 이론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여의도 금융가와 기업 자금팀에서 벌어지고 있는 소리 없는 전쟁입니다. 더욱 무서운 것은 이 부채가 결국 누구의 주머니에서 나가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한전은 국가가 지분을 소유한 공기업입니다. 한전이 스스로 갚지 못하는 빚은 결국 정부가, 다시 말해 납세자인 국민이 갚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 방식이 세금이 되었든 살인적인 전기요금 인상이 되었든 아니면 원화 가치 하락을 통한 인플레이션이 되었든 청구서는 반드시 날아옵니다. 우리는 지난 수십 년간 싼 전기를 통해 제조업 수출 강국이라는 신화를 써 내려왔지만 그 화려한 성장의 대가를 이제 복리로 계산해 치러야 할 시점에 도달했습니다. 1997년 IMF 외환 위기가 기업들의 과도한 부채와 방만 경영에서 시작되었다면 2025년의 위기는 에너지 공기업의 부실이 금융 시스템 전반으로 전이되는 형태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다큐멘터리에서는 이 거대한 부채의 예피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이것이 당신의 자산과 노후를 어떻게 옥죄어 올 것인지 냉정하게 분석하려 합니다. 경고음은 이미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위기의 징후는 갑작스럽게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수치라는 냉정한 거울은 이미 오래전부터 한국 경제의 기형적인 구조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가장 명확한 시그널은 바로 역마진의 고착화입니다. 한전은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사로부터 전력을 사와서 가정과 기업에 공급합니다. 정상적인 시장 논리라면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판매 가격도 올라야 합니다. 하지만 지난 수년간 국제 유가와 천연가스 가격이 폭등하는 동안 한국의 전기요금은 정치적인 이유로 억누름 당했습니다. 100원에 사온 전기를 70원에 파는 기이한 구조가 수년째 반복되면서 한전은 물건을 팔수록 손해를 보는 밑 빠진 독이 되었습니다. 이 적자는 사라진 것이 아니라 장부의 빚으로 차곡차곡 쌓여 이제는 이자 비용만 하루에 100억 원이 넘게 나가는 끔찍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더욱 심각한 징후는 채권 시장에서 감지됩니다. 한전이 부족한 운영 자금을 메우기 위해 발행하는 한전채가 시장의 질서를 파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통상적으로 국가 신용등급에 준하는 초우량 채권이 시장에 쏟아져 나오면 투자자들은 위험 부담이 있는 일반 회사채를 거들떠보지도 않게 됩니다. 실제로 한전채 금리가 연 4%대를 넘나들 때 신용등급이 낮은 중소기업이나 건설사는 연 10% 이상의 고금리를 제시해도 자금을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자금난이 아닙니다. 실물 경제의 혈관인 돈맥이 한전이라는 거대 흡수원에 의해 막혀가고 있다는 동맥경화의 신호입니다. 건실한 기업조차 유동성 부족으로 흑자 부도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 이것이 바로 한전 발경제 위기의 전조 증상입니다. 또한 환율 시장의 변동성도 이 위기를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에너지를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한국의 구조상 원달러 환율 상승은 한전의 원가 부담을 가중시킵니다. 400원대를 위협하는 고환율은 한전의 적자폭을 키우고 늘어난 적자를 메우기 위해 다시 채권을 찍어내고 이것이 다시 시중금리를 자극하는 악순환의 고리가 완성되었습니다. 시장 전문가들은 현재 한전의 부채 규모가 임계점을 넘었다고 경고합니다.
기업의 부채 비율이 500, 600%를 넘나드는 것은 단순한 경영 악화를 넘어 자본 잠식의 단계로 진입했음을 의미합니다. 이제 우리는 200조 원이라는 숫자가 단순한 회계 장부상의 숫자가 아니라 한국 경제 전체를 짓누르는 거대한 바위 덩어리임을 직시해야 합니다. 덮어두었던 뇌관의 심지는 이미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한전의 적자가 단순히 전기요금 고지서의 숫자가 바뀌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 바로 여기에 경제 충격의 진짜 작동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경제학적으로 이를 구축, 효과, 크로딩, 아웃라고 부르지만 현실에서 이것은 훨씬 더 잔인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한전이 발행하는 채권은 정부가 지급 보증을 서는 것과 다름없는 최고 등급의 안전자산입니다. 그런데 이 안전자산이 시중금리보다 훨씬 높은 이자를 주겠다고 나서는 순간 시장의 모든 자금 흐름은 왜곡되기 시작합니다. 은행채나 일반 회사채가 설 자리를 잃게 되고 은행들은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예금 금리와 은행채 금리를 덩달아 올려야만 합니다. 이것은 곧바로 코픽스, 금리의 상승으로 이어지고 결과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평범한 가장들의 이자 부담이 폭증하는 나비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즉, 한전의 부실이 금융 시스템이라는 보이지 않는 파이프라인을 타고 여러분의 가게 경제를 직접 타격하는 구조입니다. 더욱 치명적인 작동 원리는 국가 신용도의 동반 하락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눈에 한국전력은 곧 대한민국 정부입니다. 국제 신용평가사들은 한전의 부채를 사실상 정부의 우발채무로 간주합니다. 한전의 재무 건전성이 악화되면 한국물 전체의 부도 위험을 나타내는 CDS 프리미엄이 상승 압력을 받게 됩니다. 이는 대한민국 정부가 해외에서 채권을 발행할 때 더 비싼 이자를 물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국내 시중은행과 기업들의 외화 조달 비용까지 연쇄적으로 끌어올립니다. 달러를 빌려오는 비용이 비싸지면 환율 방어가 어려워지고 이는 다시 수입 물가 상승과 전기요금 원가 상승이라는 악순환의 굴레로 되돌아옵니다. 또한 이 충격은 실물 경제의 밸류체인을 파괴합니다. 한전이 발전사들에게 전력 구입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거나 어음으로 결제하는 상황이 빈번해지면 발전사들은 연료 구매 자금이 부족해지고 이는 전력 공급의 안정성을 해치게 됩니다. 최악의 경우 블랙아웃 대정전의 위험뿐만 아니라 에너지 인프라 투자의 실종으로 이어져 미래의 성장 동력까지 갉아먹게 됩니다. 이처럼 한전 적자는 단순한 회계상의 손실이 아니라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라는 삼고가의 고통을 증폭시키고 이를 가계와 기업에 전가하는 거대한 경제 충격 증폭기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방치하는 동안 그 비용은 복리의 마법처럼 불어나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잠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나라들은 이 에너지 위기의 파도를 어떻게 넘었을까요? 세계 지도를 펼쳐보면 우리가 걷고 있는 이 길이 얼마나 위험한 외줄타기인지 명확해집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천연가스 가격이 폭등했을 때 영국과 독일, 프랑스 등 유럽 주요국들은 고통스럽지만 전공법을 택했습니다. 영국의 경우 가정용 전기요금 상한을 대폭 올려 가계의 에너지 요금 부담이 단기간에 80% 이상 폭등하는 사태를 겪었습니다. 국민들의 원성이 자자했지만 영국 정부는 가격을 통제하면 공급망 전체가 붕괴한다는 시장 원리를 거스르지 않았습니다. 전기요금 폭탄을 맞은 국민들에게는 보조금을 지급할지언정 전기요금 자체를 인위적으로 눌러 한전과 같은 에너지 공기업을 빚더미에 앉히는 방식은 철저히 배제했습니다. 즉, 고통의 분담을 통해 시스템 붕괴를 막아낸 것입니다. 반면 실패한 국가들의 사례는 섬뜩한 경고를 보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국영전력회사 에스컴의 사례는 한전의 미래가 될 수도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방만 경영과 부채 누적, 그리고 요금 인상 억제가 겹치면서 에스콤은 발전 시설을 유지 보수할 자금조차 바닥났습니다. 그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전기가 끊기는 순환 단전 로드 쉐딩, 이 일상이 되었고 공장은 멈췄으며 치안은 불안해졌습니다.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나라에서 경제 성장은 불가능한 꿈이 되었습니다. 또한 베네수엘라 역시 포퓰리즘 정책으로 전기요금을 거의 공짜에 가깝게 유지했지만 결국 전력 인프라가 노후화되어 전국적인 대정전 사태를 맞이했고 이것이 국가 부도의 결정적인 트리거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지금 한국의 상황은 묘하게도 유럽의 합리성과 남미의 포퓰리즘 사이 그 어디쯤에서 표류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만 봐도
후쿠시마 사태 이후 도쿄전력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전기요금을 대폭 인상했고 연료비 조정 단가 제도를 엄격하게 적용하여 원가 변동을 요금에 즉각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공짜 점심은 없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인식하고 실천에 옮겼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난 수년간 물가 안정이라는 명분 아래 전 세계에서 가장 저렴한 수준의 전기요금을 유지하며 버텼습니다. 선진국들이 요금을 올려 수요를 조절하고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체질 개선에 나설 때 우리는 빚을 내어 싼 전기를 쓰는 과소비 구조를 오히려 고착화시켰습니다. 글로벌 스탠더드는 명확합니다. 요금을 현실화하여 충격을 흡수하느냐, 아니면 억지로 누르다가 국가 경제 전체가 셧다운되느냐. 불행히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한전의 부실이 한국 경제의 심장부인 제조업에 미치는 타격은 재앙이라는 단어로밖에 표현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GDP 대비 제조업 비중이 27%에 달하는 세계에서 보기 드문 제조 강국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공장, 포스코의 용광로, 울산의 석유화학단지는 24시간 막대한 전기를 소비하며 돌아갑니다. 그동안 이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가질 수 있었던 숨은 비결 중 하나는 바로 세계 최저 수준의 산업용 전기요금이었습니다. 정부가 싼 전기로 기업을 지원하는 일종의 우회 보조금 역할을 해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 달콤한 시절은 끝났습니다. 한전의 천문학적 적자를 메우기 위해 산업용 전기요금의 가파른 인상이 현실화되면서 기업들의 영업이익률은 곤두박질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삼성전자가 납부하는 전기요금만 연간 수조 원에 이르는데 요금이 10%만 올라도 수천억 원의 순이익이 허공으로 증발하는 셈입니다. 이는 곧 R&D 투자 여력의 축소로 이어지고 초격차 기술 전쟁에서의 패배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더욱 처참한 비명은 중소기업과 뿌리산업 현장에서 터져 나옵니다. 열처리, 주조, 금형 등 전력 소비가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뿌리산업 기업들에게 전기요금 인상은 경영 악화가 아닌 생존의 문제입니다. 매출 원가의 30% 이상이 전기료로 나가는 상황에서 이들은 제품 가격을 올리자니 대기업과의 거래가 끊기고 가격을 유지하자니 공장을 돌릴수록 적자가 쌓이는 진퇴양난에 빠졌습니다. 이미 인천 남동공단과 시화공단에서는 전기요금 고지서를 감당하지 못해 야간 가동을 멈추거나 아예 폐업을 선택하는 공장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제조업의 모세 혈관이 괴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영세기업 몇 곳이 문을 닫는 문제가 아닙니다. 부품 공급망의 붕괴는 결국 현대차, LG전자 같은 대기업의 완제품 생산 차질로 이어지는 연쇄 작용을 일으킵니다. 또한 기업들에게 전가된 에너지 비용은 시차를 두고 결국 최종 소비재 가격에 반영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마트에서 사는 공산품, 식당 밥값, 배달비 등 모든 물가에 전기료 인상분이 녹아들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경제학에서 말하는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 커스트 푸시, 인플레이션입니다. 한국은행이 금리를 아무리 올려도 잡히지 않는 고물가의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기업은 투자를 줄이고 고용을 축소하며 소비자는 지갑을 닫는 경기 침체 속 물가 상승, 즉 스태그플레이션의 그림자가 짙어지고 있습니다. 한전의 적자가 기업의 원가 부담을 높이고 이것이 다시 소비자 물가 폭등과 내수 침체로 이어지는 죽음의 고리는 한국 경제를 떠받치던 제조업과 수출이라는 두 개의 기둥을 동시에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정부와 한국은행의 대응은 그야말로 진퇴양난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현재 정부가 내놓은 대책의 핵심은 한전법 개정을 통해 한전의 사채 발행 한도를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2배에서 최대 6배까지 늘려준 것입니다. 쉽게 말해 빚을 갚을 돈이 없으니 더 많은 빚을 낼 수 있게 허락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급한 불을 끄기 위한 산소 호흡기일 뿐 근본적인 치료법이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시장에 더 많은 한전채가 쏟아지게 만들어 시중 유동성을 더욱 빠르게 고갈시키는 역효과를 낳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50조 원 규모의 채권 시장, 안정펀드, 채안펀드를 가동해 돈맥경화를 풀어보려 안간 힘을 쓰고 있지만 200조 원에 달하는 한전의 부채 앞에서는 언발의 오줌 누기 수준에 불과합니다. 한국은행의 고민은 더욱 깊습니다.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올려야 하지만 금리를 올리자니 한전의 이자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가계 부채가 터질 위험이 있습니다. 반대로 경기를 살리기 위해 금리를 내리자니
한미 금리 격차로 인한 자본 유출과 환율 폭등이 우려됩니다. 한전이라는 거대한 부실 덩어리가 통화 정책의 손발을 묶어버린 형국입니다. 정부는 전기요금 인상이라는 전공법이 가져올 조세 저항과 정치적 타격을 두려워하며 결단을 미루고 있습니다. 요금 현실화 로드맵은 발표되었지만 실제 인상폭과 속도는 적자를 해소하기엔 턱없이 부족합니다. 결국 정부는 세금 투입이라는 최후의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지만 이는 국민의 주머니를 털어 공기업의 부실을 메운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정책의 골든타임은 이미 지나갔고 이제는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고통스러운 대가를 치러야 하는 외통수에 걸려들었습니다. 거대한 시스템의 붕괴 앞에서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 인정해야 할 냉혹한 현실은 고금리의 장기화입니다. 한전체가 시중 자금을 계속 빨아들이는 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낮춘다 해도 여러분이 체감하는 대출 금리는 쉽게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빚을 내어 자산에 투자하는 레버리지 전략은 이제 자살행위와 같습니다. 가능한 한 부채, 특히 변동금리 대출을 줄이는 디레버리징이 생존의 제일 원칙입니다. 현금 흐름을 확보하고 부채의 규모를 감당 가능한 수준으로 축소해야만 다가올 유동성 위기에서 버틸 수 있습니다. 또한 자산 포트폴리오에서 원화 리스크를 해지해야 합니다. 한전 적자가 심화되어 국가 신용 등급에 영향을 주거나 환율 방어가 어려워질 경우 원화 가치는 급락할 수 있습니다. 달러나 금과 같은 안전 자산의 비중을 높여 내 자산의 구매력을 방어해야 합니다. 더불어 생활 경제 측면에서는 공공요금 슈퍼사이클에 대비해야 합니다. 전기, 가스, 수도 요금의 동반 상승은 가처분 소득을 급격히 줄일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절약을 넘어 고정 지출 비용을 재설계하는 가계부의 구조조정이 필요함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회사채 투자에 신중해야 합니다. 겉보기엔 우량한 기업이라도 한전발 자금 경색으로 인해 흑자 부도가 날 수 있는 살얼음판 같은 시장 상황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지금은 수익률을 쫓을 때가 아니라 원금을 지키며 현금을 쥐고 기회를 엿봐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지난 수십 년간 값싼 전기라는 달콤한 마약에 취해 있었습니다. 밤새 꺼지지 않는 화려한 야경, 문을 열어놓고 에어컨을 트는 상점들, 에너지 효율은 고민하지 않고 지어진 유리 통창의 빌딩들. 이 모든 풍요로움은 사실 미래 세대가 갚아야 할 빚으로 쌓아 올린 모래성이었습니다. 한전 적자 200조 원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가 감당해야 할 청구서가 드디어 도착했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이 청구서에는 연체료까지 아주 비싸게 붙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불편한 진실을 마주해야 합니다.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으며 에너지는 더 이상 저렴한 공공재가 아닌 값비싼 안보 자산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전기가 끊긴 어둠 속에서 후회할 것인가, 아니면 지금의 고통을 감내하며 썩은 환부를 도려낼 것인가.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있지만 그 대가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혹독할 것입니다. 공공요금 폭탄, 그것은 끝이 아니라 이제 막 시작된 한국 경제 위기의 서막일 뿐입니다. 오늘 당신이 무심코 켠 스위치 하나가 내일 당신의 삶을 옥죄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고 있습니다.